자, 봅시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룰입니다. 다섯 번째 룰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인셉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법칙은 하나예요. 드러나지 않게 우수인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자. 계속 얘기했죠. 저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랬죠. 저 글로벌 역량 갖췄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게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우수인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말은 다양하게 있겠죠. 난 이걸 잘하는데 내가 무슨 일해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인턴한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을 받은 것도 아니라서 설명할 수가 없어. 뭐 대놓고 얘기할 증명 자료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또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주로 있죠.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 전공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겠죠. 그 편견을 깨주고 싶은데 뭐 편견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깨주죠. 그죠? 나는 음악 졸업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누가 얘기해주면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얘기를 할 텐데 혼자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인베디드 기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할수록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숨겨놓게 해야 되는 건데 긍정적 인베디드, 부정적 인베디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긍정적인 거는 내가 강점인데 잘 표현이 안 돼서 꼭 표현하고 싶은 거가 있고요. 부정적인 거는 분명히 잘못되게 생각할 텐데 이거를 내가 깨주고 싶은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공백기간이 길다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부정적으로 머릿속에 인셉션 될 것 같은 내용을 내가 그걸 없애주는 거. 긍정적인 거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걸 좋게 들어가게 해주는 거. 이게 두 가지로 돼 있고요. 인셉션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채용 영순위가 뭐라 했죠? 직무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룰에서 설명한 직무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그거를 보이지 않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셉션 방법입니다. 이건 적용이 쉽지 않아요가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적용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근데 혼자 해오면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인강이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예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시를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 예시가 잘 안 되시면 또 저와 같이 얘기하시면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인베디드 적용법 얘기 드렸죠? 저 리더십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데 리더십 있어요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왜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렇게 얘기할 거면 내가 세계에서 리더십이 제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바마보다 리더십 더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에 다 막혀서 결국 평가 점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베디드 기법의 기본이고요. 하고 싶은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예시는 이제 예전에 일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것도 인베디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땡땡이 뭐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정해놓고 이 땡땡에 내가 예전에 뭐뭐해서 일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그 앞뒤로 이런 얘기를 붙여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직무 가치 룰, 네 번째 룰에서 얘기한 직무 가치를 표현하는 인베디드 방법이죠. 제가 지원하는 무슨 직무는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해외 영업이다 이런 경우에 해외 영업 직무. 해외 영업 직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쓸까요? 해외에서 많이 공부하거나 어학연령이 우수한 사람들이 해외 영업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뭘까요? 그냥 이런 거예요. 해외 많이 나가고 싶고 해외 영업 직군에 들어오면 그냥 해외 좀 다니다가 이렇게 영업에 중점되기보다는 해외 많이 나가고 내가 언어를 많이 쓴다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입사를 해서 실제로 들어와서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베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아, 해외 영업 직무는 사실 해외보다는 저는 영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런 인베디드가 없어지는 거죠. 아, 얘는 또 해외 나갈 생각만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베디드를 없애주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겨우 이 한 문장 하는 건데. 이해되시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시험 준비할 때 시험 합격했으면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시험 합격했으면 이력서에 다 있겠죠. 무슨 시험 합격 이렇게 있겠죠. 내가 회계를 준비하는데 회계사를 떨어졌단 말이에요. 회계사 못 쓰잖아요. 아, 어쩌 좀 아세요? 그러면 아, 제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 무슨 회계에 대해서 학습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 회계 공부했으면 회계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겠구나라고 인베디드가 된다는 거죠. 인셉션이. 근데 예를 들어서 회계 지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저 회계사 공부했기 때문에 회계 지식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회계사 떨어졌는데 무슨 회계사 지식이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질문은 언제 하는 답변이냐면 답변은 그 질문을 안 했을 때 하는 답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이해됐죠? 자소서 문항도 마찬가지죠. 회계 시험을, 회계 직무를 하는데, 회계 직무에, 준비한 거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설명하세요. 그럴 때 내가 회계사 시험 준비했기 때문에 어쩌고 쓰면 별로 효과를 못 얻는다는 거죠. 다른 문항에서 이렇게 써야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예체능 전공인데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없앨 건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 전공을 했다. 그 음악 전공을 했다는 여러분들이 음악 전공을 했다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음악 전공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없앨 방법은 그걸 다른 질문을 할 때 대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음악 전공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질문에 답할 때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리 내가 어떤 준비를 할지를 생각을 해놔야겠죠. 그 생각을 하고 면접이든 자소서든 물어본 문항이 아닌 다른 문항에서 그런 문항을 녹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소서 중간중간에 인셉션할 내용을 심어 놓는 거다. 어떻게 심을지는 당연히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감이 잡히셔야지 되는데 감이 잡히시나요? 네. 이렇게 좀 예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실제 자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위에는 이제 실제로 가져온 거고요. 밑에는 이제 코칭 받고 나서 수정한 내용이에요. 실제 사례고요. 참고로 이 사례를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누군가가 저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인터넷 자료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거 제가 직접 받은 저한테 코칭 받은 고객의 자료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다른 데 돌아다니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디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한 거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제 강의는 시중에 있는 그런 취업 그런 이렇게 서적들을 참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잘 해결했던 사례가 있으면 기술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서대문 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이대역에서 학교까지 거리에서 연합 동아리 축제를 열기로 했대요. 근데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받았다. 사회적 이슈는 제가 티날까봐 안 썼는데 여러분들 다 알만한 사회적 이슈예요. 그래서 일방적 취소를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축제를 반드시 준비한 대로 진행했다 생각하고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서대문 구청에 나가서 담당자를 만났다. 몸으로 때우는 거는 별로 큰 점수를 못 얻는다고 얘기했죠. 아까 SML 얘기할 때 얘기했죠. 이분도 뭐랬죠? 매일 아침에 담당자를 찾아가서 쫄랐다 이거죠. 매일 아침 찾아가서 열심히 했다. 그래서 설득해서 규모는 축소됐지만 무사히 축제를 진행했다 이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사실 큰 이렇게 도움을 얻지를 못해요. 점수를 얻지를 못해요. 어떻게 수요했는지 볼게요. 너 이대에서 학교까지 거리에서 학교 연합 동아리 행사를 열기로 했다. 근데 뭐뭐 이슈로 인해서 취소를 통보받았다.
저는 축제를 반드시 준비한 대로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뭘 했냐면 서대문구청의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취소된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뭘 알게 됐냐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괜히 민원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민원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행사 장소 중에 30%를 할애해서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추모 행사. 그럼 민원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추모 행사 진행할 테니까 나머지 70%의 장소에는 원래 하던 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거죠. 이거 지금 다 거짓말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 다 했던 건데 여긴 이렇게 쓴 거고 여긴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추모 행사를 하기로 진행해서 추모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하던 것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배움도 중요하다 그랬죠. 러닝 포인트를 항상 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작게 나누어 보면 해결점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매년 동아리 회원들이 발표하는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 마지막 문장은 저 별로 안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게 왜 썼냐면 이 친구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보여지는 경력이 하나도 없고 동아리 회장이 한 게 유일한 경력인데 동아리 회장은 누구나 하는 대부분 대표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인데 동아리 회장을 인셉션을 꼭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꼭 요청을 했어요. 꼭 하고 싶냐? 네, 이 인셉션은 제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문장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올해 동아리 회장의 3대 업적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게 이제 인셉션 방법이죠. 저는 동아리 회장을 했어요가 아니라 동아리 회장의 3대 업적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거는 리더십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죠.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있으면 기술을 주세요였다면 동아리 회장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에 동아리 회장 얘기를 쓰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벽을 넘어서 넘어가는 인셉션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실제 사람과 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작성해야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